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의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빅테크 붕괴, 시작일까, 기회일까? 지금 빅테크가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도 5월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고평가다,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 2% 내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일장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출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좀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오늘 팀장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시장 흐름을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빅테크, M7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그리고 이제 S&P 500에 많이 속해 있는 네.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다우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이 조금 약세를 이런 보이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낙폭을 만회할 것으로는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단순히 오늘 이제 CPI가 예상치를 부합해서 단기적으로 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11월 5일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 넘게 이제 S&P 500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11월 6일에도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게 되면서 2%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런 흐름들이 12월 초까지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12월 중순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꺾였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11월 5일 때 이제 시가가 5,722 기준이에요. S&P 500 같은 경우에. 근데 네. 이제 어제까지로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S&P 같은 경우에 이제 또 5,842선까지 지금 하락을 했던 상황이 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작년 이제 11월에서 12월에 올랐던 부분들을 최근에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나온 이제 상승폭을 전부 다 이제 반납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주들의 어떠한 이제 하락들이 이제 이런 지수 약세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그런 펀드 악화가 아니라 사실 이번 하락은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훨씬 더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그쵸. 지금 2년 전부터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쉽게 꺼지지 않는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는 동결,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CPI 이제 지수가 예상치가 이제 부합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은 조금 해소가 된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어떤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게 이제 15만 수준인데 막상 발표하니까 25만까지 나왔던 수준이고요. 또 실업률도 이제 기존에 한 4.2% 정도 예상을 했는데 4.1%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이제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때 이제 미국 국채 20년물이랑 이제 30년물이 거의 5%가 넘게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10년물도 지금 4.7%, 4.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추세가 조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좀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네. 트럼프 1기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약간 관세 정책이 좀 중국 때리기에 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의 내수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보편 관세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전과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정권이 좀 안정화가 되는 시기 이제 하반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 수혜주들의 어떤 상승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융 그리고 이제 소비재 그리고 이제 테크주들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취임 이전과 이후에 한 2월까지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그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S&P 그 이제 500에 대한 포함된 기업들의 EPS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13%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가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에 이제 그 추정치, 기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결국에 이제 키 맞추기를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서 테크주들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기술주들이 낙폭을 좀 크게 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분산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담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제 그 빅테크주들은 조금 하반기를 보고 모아가시되 저는 이제 상반기에 조금 잠깐 볼 섹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낙폭이 심했을 때 이제 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섹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알텍스라든지 이제 로키드 마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방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선별적이지만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역시도 좀 저가 매수세에 대한 어떤 유입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기술주들의 낙폭이 조금 심할 때 뭐 얼텍스,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꼭 빅테크 말고도 기타 다른 업종들에게도 좀 관심을 좀 같이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시장의 하락은 이 지표와 물가를 주시하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졌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트럼프 2기 내각 취임 이후에도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좀 짧은 호흡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근에 낙폭이 컸던 방산주와 헬스케어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 그리고 오히려 상반기에 하락할 때 관심을 가졌다가 하반기 내각 안정 후에 테크주, 여기에 금융과 소비재까지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여기에 방금 금융주가 끼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은행주를 필두로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바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인지 지금 이 어닝 시즌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그 이번 실적이 저는 실적 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정도 또 맞출 수 있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꺾인 시점입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 가치를 좀 높여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면서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에 가장 이제 그 이익률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은행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은행 금융주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웰스파고라는 이제 기업도 네. 최근에 이제 그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서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 가치는 이번 연도에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포트에 하나쯤은 좀 담아 드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선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2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좀 급락이 나왔던 상황인데 그 4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치가 조금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전망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어떤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최근에 이제 아무리 이제 숫자적으로 좋게 나와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항상 뭐 세론이 나오는 이런 이제 그랬죠.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번 분기 실적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이전에 웰스파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포인트로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또 그 중소기업들 위주로 이제 대출을 이제 많이 해주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기업 규제 완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그 기업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들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웰스파고 역시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웰스파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이 S&P 기업들의 실적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주가는 키 맞추기가 이뤄질 걸로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적 발표 시즌 굉장히 좀 중요성 있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인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 시장도 내일은 새해 첫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금리 동결과 인하 중에서 좀 팀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이건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실적이 아니라 그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이제 열어봐야지 아는 거지만 저는 그쵸. 이제 우세함을 좀 점치자라고 한다면 조금 동결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에 이제 BOJ도 열리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지금 원화에 대한 가치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환율은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하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벌써 이제 2번 연속으로 했었고 이번에 하면은 3번인데 사실 3번까지 한 전례는 조금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하고 계시고 다음 주 BOJ 일정까지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 변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는 바이오를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어제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등등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좀 크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로 선별을 좀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조금 상승세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바이오라기보다는 어떤 그 민영 보험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한 전년 대비 7%가량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도 한 9%에서 10%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그 PBM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PBM 규제는 또 트럼프가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아무리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이제 의료보험이 미국의 이제 의료비용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영이 아니라 이제 민영이고요. 이런 민영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의료비 지출에서 한 30%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가 상당히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의료비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효능이 상당히 좀 좋은 이런 이제 상품들,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도 한번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점 부근이죠. 600달러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접근을 조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상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CDMO 쪽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번 연도가 가장 좀 전성기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빅파마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특허 만료가 이제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그런 외형 성장을 좀 이루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삼바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수주도 이번에 또 연간 2조 원대 수주를 또 따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이번 연도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저점을 깰 가능성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마이 구간이라고 하죠. 20만 원을 항상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만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전고점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 증시에서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현지 시각 16일 실적 발표하는데 이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20만 원 선 돌파 여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가 올해가 전성기일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